58페이지에 7-1번. 부등식에서 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하네요.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다. 그 얘기는 1시간 이내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1시간 이내라고 먼저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거리 속력 시간 문제에서 시간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시간식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20분 걸렸어요. 그러면은 20분은 60분의 20인 거고요. 시간으로 써야 되니까. 시속 6km로 걷는다 그랬으니까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물건을 살 때 걸린 시간을 합친 게 1시간 이내여야 되는 거여서 물건을 살 때 걸린 시간은 60분의 20으로 쓴 거고 갈 때 걸린 시간이 6분의 x죠. 지금 이 x가 거리죠. 그래서 올 때도 같은 거리를 와야 되니까요. 얘도 6분의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얘는 약분을 해주시면 그냥 이렇게만 약분해도 되겠죠. 어차피 6 곱할 거니까. 그래서 6을 다 곱해주시면 x 플러스 2가 6. 그래서 2x가 4, x는 2. 자, 이렇게 돼서 2km 이내가 답이네요. 킬로미터 이내.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소금물 문제네요. 소금물 문제는 뭐 항상 얘기했듯이 소금의 양식을 써야 된다 그랬고요. 자, 요거 하나씩 써야 되고 소금물에 물을 더 넣었다는 거 하나 써야 되고 그게 8% 이하라는 거씩 하나 써야 되고 이렇게 세 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소금의 양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식인데 이게 첫 번째 컵 1번이라고 표시할게요. 여기가 두 번째 컵 100분의 물만 넣었다는 얘기는 농도가 없어서 0이에요. 그 양이 지금 x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컵 8%가 됐죠. 그러니까 100분의 8%가 됐고요. 당연히 두 개를 합쳤으니까요. 소금물의 양은 400이랑 x를 합친 400 더하기 x가 돼야 되고 8% 이하죠. 그러니까 이하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식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얘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냥 100을 곱하는 게 편하겠네요. 100을 곱해서 쓰시면 얘랑 얘랑도 없어질 거고. 자, 그러면 4800이 얘는 3200 플러스 8x 그래서 1600이 8x 8로 나누면 x는 200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4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요게 9번이었고요. 그 옆에 이제 9-1번도 같이 보시면 뭐 방법은 똑같겠죠. 10%의 소금물 300g이고 물이 증발됐다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도가 15% 이상 이렇게 1, 2, 3번 똑같이 식을 써주시면 100분의 10 곱하기 300 증발됐다는 얘기는 식은 똑같은데 빽인 겁니다. 이 식은 그대로 쓸 거예요. 100분의 0 곱하기 xg. 자, 요게 15% 이상이죠? 100분의 15 곱하기 또 300 빼기 x죠.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요게 식이 될 거고요. 얘도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얘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00을 곱해주시면 3000이 얘 곱하면 뭐야? 4500 마이너스 15x 그래서 15x가 1500 그래서 x는 100 그래서
100g이 증발됐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농도 문제는 방식을 좀 알아두시고요. 정기평가에는 안 냈어요. 네, 농도 문제는 쉬운 걸로 냈기 때문에. 자, 학교에서도 농도 문제 안 가르쳐주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르쳐줄 때 필요한 방식입니다.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나올 거예요. 네, 학교에서 농도를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올 거면 안 가르쳐주겠죠. 네, 자, 그걸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1번. 자, 1-1번은 그냥 정리하시면 되죠. 네. 가장 작은 수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네, 전체적으로 뭐 10을 곱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5x 플러스 10a 넘기시면 마이너스 7x가 10a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고 부호를 다 바꾸고 7로 나누면 7분의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6이 됐어요. 자,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진한 점이고 방향이 오른쪽이죠. 네, 그랬을 때 얘가 7분의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6이 이 자리인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수가 2여야 된다는 얘기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 거에서 제일 작은 요 자리가 2면 되죠. 얘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6이 14여서 마이너스 10a가 플러스 2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자, 이게 1-1번 갖다가 있어서 그냥 바로 일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었어요.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4-2번 5-1번 4-2번은 뭐니? 어느 티셔츠 제작업체에 단체 티셔츠를 주문하려고 한다. 티셔츠를 20장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15만원이고 20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6,000원이 추가가 된다고 한다. 티셔츠 한 장의 가격이 지금 6,5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티셔츠를 몇 장 이상 주문을 해야 하냐. 자, 우선은 15만원이죠. 이 15만원에는 20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장을 초과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6,000원씩 받는데요. 근데 X가 이제 장수죠. 네. 장수?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네. 몇 장이죠? 네. 자, 그래서 근데 20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쓰실 때는 전체 X에서 20장은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의 가격이 6,500원 이하가 된다는 얘기니까 6,500원 이하가 되려면 X장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하가 되겠죠. 예를 들어 6,500원짜리를 30장 산 거랑 이렇게 계산했을 때 30장 산 거랑 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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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15만원에 플러스 6000x 마이너스 12만원 이게 6500x 이렇게 돼서 뭐 이쪽으로 넘길까요? 그러면 500x가 빼니까 3만원 이렇게 되고 이제 콩 2개 없애고 5로 나누니까 x는 6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몇 장 이상 주문하냐 그랬으니까 60장 이상
여기 답이죠. 근데 은근히 이렇게 쓰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얘 그냥 x라고 써도 돼요. 객관식이면. 나중에 20장 빼면 되죠. 네. 계산한 다음에 20장 빼면 돼요. 네. 아니 20장을 빼는 게 아니고 20장을 그쵸. 나중에 빼야 되는구나. 네, 20장을 제외하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그냥 20장을 빼는 게 아니구나. 잘못 얘기해. 얘랑 더해야지 전체 장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x라고 놓고 계산한 다음에 20장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객관식일 때는. 근데 서술형일 때는 이거 x라고 쓰면 식 틀렸다고 해요. 네. 이렇게 써야 빨간색처럼 써야지만 맞게 해줍니다. 은근히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미지수를 잘 못 정하셔서 틀리는 문제예요. 저런 문제는. 자, 또 소금물이에요. 네. 500g의 물을 또 증발시켰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얘는 조금 더 있어요.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소금을 더 넣었고요. 그랬을 때 농도가 20%예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소금의 양식 쓰는 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 컵은 뭐야? 100분의 8 곱하기 500. 그러니까 괜히 말이 길어졌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네, 증발했으니까 빼야죠. 100분의 0 곱하기 x. 근데 그만큼 이게 소금물의 양인데 그만큼 소금을 더 넣었으니까 더하기 x. 그게 20% 이상이니까 100분의 지금 20 곱하기 뺀 다음에 다시 넣었기 때문에 그냥 500g이죠. 무게는 변하지 않았어요. 뺀 만큼 다시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500g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뭐 식으로 원래 쓰면 뭐 이렇게 써야죠. 빼기 x 더하기 x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차피 없어지니까. 네, 식을 다 해서. 이게 원래 식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쓴 거에서 그냥 똑같은 방식을 하나 더 한 것 뿐입니다. 네. 순서대로만 그냥 써주시면은 그냥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 그냥 약분할까? 100을 곱할까? 네, 그러면 얘는 4000 없어지고 플러스 x고 100을 곱했죠? 네, 100x 이게 100을 곱했고 그러면 곱하면 뭐야? 10에다가 공세개 만 이거죠. 그럼 100x가 6000이니까 x는 60. 그래서 60g 이상 증발했다. 글씨를 안 쓰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넣고 빼는 게 농도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을 알아두시면 솔직히 농도는 틀릴 일은 없겠죠. 네. 여기까지만 풀 수 있으시면 5-1번까지만 저 정도가 제일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또 A 값의 범위죠? 이제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전개하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2x 넘기면 a 빼기 2로 나누면 2분의 a 빼기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맞춰가는 거니까 자 얘를 수직선으로 나타내시면 방향이 왼쪽이고요. 이렇게입니다. 진한 점에 자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자연수가 두 개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범위에 그러니까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건 1이랑 2가 여기 쓰면은 되겠네요. 한마디로 2분의 a 빼기 2는 무조건 2보다 큰 애죠. 근데 3보다는 작아야죠. 여기에 3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생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딱 3이 됐어. 이 빨간색 점이 이 자리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랑 맞냐고요. 이 점이 딱 3이야. 그럼 자연수가 2개야? 3개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3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같아야죠.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야죠. 2를 다 곱하시고 그러면 4가 되고 a 빼기 2가 되고 6이 되고 2를 다 더하시고 그럼 6이 되고 a가 되고 8이 되겠죠. 자, 여기 답입니다. 자, 이렇게 A값이 범위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쓰는 문제가. 근데 이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하죠. 이거는 뭐 솔직히 빨간색까지는 못할 이유가 없어요. 뭐 문제 안 읽어도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 네,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갖다가 이쪽에 붙을 거냐 이쪽에 붙을 거냐를 생각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다른 거는 틀릴 이유가 없어. 계산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갖다가 여기 붙냐 여기 붙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범위가 있으면 이 숫자가 얘가 되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갖다를 붙이면 되고요. 네. 잘못됐다 생각되면 안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한쪽이 되는지 확인을 했어.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반대야. 그러니까 얘가 갖다가 붙으면 이쪽은 갖다가 붙으면 안 돼. 이쪽에 갖다가 붙으면 이쪽에 갖다가 붙으면 안 돼. 둘 중에 한 군데만 갖다가 붙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쉽게 쓸 수 있어요. 한쪽만 생각을 하시면.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푸시는 게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방금 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2x고요. 넘기면은 12-a고요. 그래서 2분의 12-a가 됐고요. 또 수직선 그리시고요. 방향은 흐린 동그라미 이쪽이고요. 자, 범위가 정해졌는데 자, 써놓고 이제 문제 봐요. 양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양수가 존재하면 안 된대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앞에는 숫자가 0이 있어야 되죠.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네, 그러면은 양수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식을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건 2분의 12-a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갖다가 붙을 거냐 안 붙을 거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갖다가 붙을지 안 붙을지를 확인하시는 건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자리가. 네, 이 자리가 0이면 양수 있냐고요. 없죠? 그럼 맞잖아요. 그럼 붙여야죠. 네. 말이 되니까 묻는 거야. 말이 안 되면 안 묻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정리를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a가 2 곱하니까 0보다 작다가 돼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0이어서 마이너스 곱하면 a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얘가 답이에요. 아까 거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양쪽의 범위로 나타내는 거였지만 얘는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쪽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되는지 한쪽이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 두 가지 유형을 6번이랑 6-1번을 둘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의 범위로 나타낼 때 어떤 숫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아까 6번처럼 될 거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 어떤 숫자 하나만 가지고 뭐 되냐 안 되냐 확인하는 것들은 다 한쪽 부등호만 나오겠죠. 네. 해봐야지 좀 알아요. 근데 많이 풀어봐야지 이런 것들은. 부등식에서는 이게 솔직히 활용보다 이걸 더 많이 어려워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더 잘 하셔야 돼요. 이 A값의 범위. 활용은 외우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얘는 그래프를 보고 생각을 해야 돼만 풀 수 있는 거여서 솔직히 활용보다 이 아까 6번이 더 어려운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6번을 잘 하셔야지 6번 6-1번을 잘 하셔야지 고등수학을 좀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1 거 하게 되면은 부등식이 다시 나오는데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차 부등식 하실 때 네, 저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방금 전에 했던 범위를 구하는 방식이. 그걸 못하는 순간부터 이제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구분이 돼요. 네, 부등식의 저 범위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원가 정가 문제네요. 네. 원가는 8,000원. 다 쓰면 된다 그랬죠? 정가는 X. 할인가가 10% 할인했어요. 90% 내니까 0.9X. 자, 원가의 35% 이익이죠? 이익이 뭐라 그랬어요?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이쪽 이익은 원가의 8,000원에 35%니까 0.35를 곱하라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원가 35% 이상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할인가가 0.9x고, 그 다음에 원가가 8,000원이니까 빼야죠. 얘가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에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익 구하는 식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죠. 원가에 퍼센트를 곱해도 이익이고, 네, 그 다음에 할인가 빼기 원가를 해도 이익인 거라. 자, 요거를 아셔야지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곱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 곱하면 몇이니? 8 곱하기 35? 그럼 84 38에 24에 85 40. 그래서 점두개 없으면 270? 2700? 네, 자, 2700이 되는 건가? 맞나? 2800이야? 뭐야? 24에. 아, 그러네. 2800. 네, 자, 그 다음에 0.9x 마이너스 8000이니까 뭐 이쪽으로 넘길까요? 네, 넘기면 마이너스 0.9x가 마이너스 1800 이렇게 될 거고, 10을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9x가 바뀌고, 플러스 10만 8천. 네, 그래서 9로 나누면 x는 몇 번 들어가? 12,000? 이렇게 되겠죠. 3번이 답이에요. 7-1번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옆에다 씁시다. 네. 이 정도만 보이면 되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만 보이면 되니까 옆에다 똑같이 쓸게요. 어떤 청바지의 원가의 40%, 지금 원가가 X인 거죠, 이번에는. 네. 그 다음에 40% 이익을 붙였으니까 정가가 140%가 돼서 100분의 140이어서 1.4X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원가, 얘가 정가. 거기에 25% 할인을 했어요. 할인가는 1.4x 곱하기 75%니까 0.75를 곱한 게 할인가. 그래서 2,000원 이상 이익이 됐다. 자, 그랬으니까 할인가에서 원가를 뺀 게 2,000원 이상. 이미 뭐 이익이 2,000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식을 앞에 것보다 어렵게 쓸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요.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죠? 소수니까 정리를 할게요. 뭐 0.75는 4분의 3이니까요. 얘는 5분의 7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x 마이너스 x가 2000. 그래서 약분되는 게 없어. 20분의 21. 네. 거기에서 빼기 x를 한 거니까 얘가 20분의 21 테니까, 네, 그러니까는 20분의 1x가 되는 거죠. 그게 2000. 그래서 곱하면 4만. 네.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원가정가는 안 되겠나요? 네. 너무 어렵나요? 원가정가는?
활용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와서 2차 방정식에서도 활용 얘기 나오면 이 문제 나오거든요. 네, 원가정가는 항상 어려운 문제로 시험에 언제든지 나와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익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서. 우선은 이게 61까지였나요? 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으로 가요. 워크북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 앞에는 없죠? 65. 자, 65. 뭐 얘는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x값이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식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여서. 자, 넘기시면 네. 그러면은 a-4x라고 묶어서 쓰고요.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건 얘랑 부등호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a-4가 음수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냐면 그냥 내리고 부등호 방향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서 쓰고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바꾸시면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미 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1이어야죠. 이게 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는 a-4고 그래서 넘기면 a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2입니다. 이거는 뭐 부등식 계산에서 뭐 가장 흔한 문제여서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좀 맞추라고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나? 68이요? 네. 이게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죠. 8장이 나왔는데 7,000원이에요. 그럼 아까 전처럼 7,000원인데 얘는 8장을 무조건 포함이 된 거고 7,000원 초과하면 800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800원인데 얘가 전체 장수가 x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x에다 8장은 제외하고 곱한 게 네, 되는 거고요. 그게 2만원 이하니까 아직도 좀 헷갈리시나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이상해요? 그럼 7,000 마이너스 6,400 플러스 800 그게 2만 그래서 빼니까 몇이에요? 600 플러스 800x가 2만 그래서 600원을 그냥 불편하니까 공 2개씩 다 없앨까요? 네, 자 없애고 6을 빼면 되죠? 그럼 8x가 그러면은 6 빼니까 194 그래서 x는 몇이야? 8분의 194인데 다 나눠 떨어지진 않죠? 왜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분수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네, 정리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2로 나누면 약분을 하면 그러면은 4분의 몇이야? 97?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분수로 바꿔야죠? 97 나누기 4를 하니까 뭐야? 2번 들어가고 80이고 그 다음에 4번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뭐야? 24와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하할 수 있는 장수는 24장. 네. 분수가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무조건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가도 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 72, 70, 71. 이게 맞네. 70번부터 하겠습니다. 계속 뭐 농도 문제는 다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냥 쓸게요. 이제 100분의 4 곱하기 350 소금을 넣으면 그냥 더하기 x예요. 네. 우리가 쓰는 식 자체가 소금의 양식이니까 식에다 대입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0% 이하 100분의 30 곱하기 무게를 합친 300 플러스 x. 자, 요게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100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4, 3, 12 4, 5, 20 1400
플러스 100x. 그래서 얘 없어지고 30 곱하면 몇이니? 네, 공두개 35 곱하기 3이면 105? 네,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0x. 그래서 넘기면 70x가 넘기면 얼마야? 9100? 0 없애고 7로 나누면 13? 네, 이렇게 되네요. 13g이 답이죠? 넘어가겠습니다. 130g. 아, 그러네요. 네, 130g이네. 13g이 아니죠. 네, 130g. 네, 이게 답이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71번. 뭐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죠. A 값의 범위잖아요. 네,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 정리를 해야죠. 뭐 2를 나누시면 되니까 x 플러스 1이 2분의 a, 그 다음에 넘기면 x는 2분의 a-2라고 쓸게요. 네, 통분까지 해서. 자, 이렇게 썼으면 또 수직선 나타내면 진한 점의 방향 오른쪽이고 2분의 a-인데, 자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무조건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0보다 커야죠. 그래서 2분의 a-2는 0보다 큰 거고요. 근데 얘가 이 자리가 딱 0이더라도 음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다도 붙여야 돼요. 네. 자, 그래서 0이 a-2니까 넘기면 a는 2보다 크다. 5번이 답이야. 계속 A값 범위를 풀고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아직 아닌가요? 자, 집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이해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나왔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OX가 X는 수직선 이제 문제 읽으면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네,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네, 그러면은 이 앞에 몇이어야 될까요? 응? 1이어야죠. 왜냐면 얘가 딱 1이 되면 자연수 1이 존재하죠. 네, 1보다 작으면 자연수는 없잖아요. 뭐 분수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5분의 a 플러스 12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연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얘가 진한 점이기 때문에 딱 1이면 1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겨서 계산하시면 a 플러스 12가 5여서 a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이제 연속해서 이렇게 풀면 좀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방식이. 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뭐 비슷한 문제죠? 네, 원가예요 또. 자, 또 시작을 할게요. 네, 원가는 x고요. 정가가 30% 이익이니까 1.3x고요. 그 다음에 할인가가 20% 할인했어요. 1.3x에다가 20%니까 80%여서 0.8을 곱한 게 할인가고요. 이거 아까 6-1번 푼 거랑 방식이 똑같죠? 네, 그래서 1.3x 곱하기 0.8이
원가를 뺀 게 1600원 이상.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얘는 뭐 곱하는 게 나을까요? 네, 곱해서 할까요? 곱하면 8일은 8, 83, 24, 104, 1.04x죠? 그래서 x 빼니까 0.04x가 아이고 0.04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0을 곱하면 4x가 네 이렇게 될 테니까 4로 나누면 4만원이죠. 그래서 x는 4만이 됩니다. 자, 뭐 계속 다 같은 유형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씩 풀어보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60, 76, 79 또 있나? 거기까지가 두 개 남았네요. 네. 76번이요. 자, 76번은 뭐야?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정수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거 그냥 구하면 되죠. 뭐 있어요? 정수?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있잖아요. 써놓고 그냥 이거 정리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3x 마이너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 3이어서 2x가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까 2가 돼서 x는 1보다 크다잖아요? 그럼 수직선을 생각했을 때 1보다 큰 쪽에 있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2랑 1이죠. 그래서 두 개?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가 문제였어요? 요거를 혹시 못 정했나요? 아니면 요게 잘못된 거야? 모르겠어요. 요건 뭐 잘못할 게 없는데 근데 네, 계산은 요걸 못 정했으면 못 풀 수는 있었겠죠. 위에 얘를 정해놔야지 그 중에서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네, 77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77번은 뭐야? 왜요? 네, 계산이 안 돼요? 네, 전체적으로 얘는 뭘 곱해요? 11을 곱하면 되죠. 그럼 11을 곱하면 11 뭐 그럼 쭉 다 써볼게요. 네. 아 여기 3이 아니고 4구나. 12 곱하면 36. 그래서 4x. 뭐 제가 뭐 말로 얘기할 건 없잖아요. 그냥 쭉 쓸게요. 10x가 35. x는 3.5. 그 중에서 여기에 가장 큰 정수 a는 그러니까 3이죠. 네. a 구했고요. 다음 얘는 뭐 10 곱하면 되죠? 10을 다 곱하면 6x 마이너스 10 2x 플러스 14 4x가 24 x는 6 이거보다 가장 작은 정수니까 b는 7이죠? 네. 뭐가 잘못됐어요? 아 6이라고 한 거야?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답은 10이네요. 10이 답이었습니다. 뭐 쓰시는 분은 없겠죠? 이거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민호와 제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 민호는 시속 5km, 제이는 시속 4km로 걸을 때 두 사람이 거리가 3km 이상. 자, 그림으로 생각하면 되죠. 네. 여기서 이쪽은 민호가 가고 이쪽은 누구였어? 제이가 가고.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 얘가 중요하죠? 얘가 3km 이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리가 지금 식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거리식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자, 그래서 시간이 당연히 x죠. 그럼 속력이 지금 4니까 지금 먼저 민호는 속력이 5였어요. 그럼 얘는 5x고요. 얘는 4x겠죠. 이게 다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그래서 9x가 3kg가 되는 거고요. 근데 포인트가 지금 뭐예요? 시속으로 나와 있죠? 그럼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x는 3분의 1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분이겠죠. 몇 분 걸렸냐 그랬으니까. 오케이?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연립 방정식에서도 나오긴 하니까 활용해서 알아두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번 정기평가는 활용은 아니니까 네,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연립 방정식 활용은 안 봐요. 연립 방정식 계산만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등식 설명은 다 한 거고요. 이제 연립방정식 하면 되는데 솔직히 연립방정식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입장에서는 가장 쉽지 않을까요? 네, 계산만 하는 것만 있다면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아 진짜요? 거짓말. 네, 연립방정식 계산이 어려우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여기 뒤에 이제 얼마 남았냐? 진도보기 62부터 남은 거죠. 65까지 뭐 이 부분은 숙제로 내면 될 것 같고요.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뭐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해서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방정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걸 미리 배우신 분들은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에 가면은 이제 3차, 4차, 고차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100차 방정식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방정식은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무조건 1차 방정식을 만들어야지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1 때 1차 방정식을 배운 거예요. 네, 1차 방정식 모양이 뭐예요? ax 플러스 b는 0 이 모양이죠? 네. 무조건 식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x의 값을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개념 자체에서 미지수가 하나면 식이 무조건 한 개 있으면 그 x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식에서 이제 보시면 얘는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가 생겼잖아요. 이때는 x 값이랑 y 값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고등학교 때 되면은 미지수가 하나 더 있어요. z까지. 그래도 연립 방정식 하면 돼요. 네. 지금 배우는 방식이 미지수가 3개이더라도 연립 방정식을 여러 번 하는 것 뿐이지 방법이 바뀌진 않아. 근데 이제 연립 방정식 하는 목적 자체도 뭐야?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네. 2차 방정식 하는 것도 원래 어떻게 했어요? 인수분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 곱하기 가로는 0 해야지 얘가 1차 방정식이고 얘도 1차 방정식에서 각자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3차 방정식이 나중에 배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로가 하나 더 있으면 되죠. 그럼 3차 방정식이에요. 가로가 하나 더 있으면 4차 방정식이고 가로가 하나 더 있으면 5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방식도 이제 아시면 되는 거다. 이게 가장 방정식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1차 방정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연립 방정식에서도 미지수가 두 개인 식을 이제 이용을 하셔서 ax 플러스 뭐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하나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 있어서 얘를 우리는 연립 방정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가간법이 있고, 네, 대입법이 있었잖아요. 네.
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가간법이 쉬우니까 가간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뿐인 거고. 네, 근데 이 사용하는 거 목적 자체가 요거 만드는 거다. 문자가 하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네, 라는 것만 개념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가 있죠. 해가 특수한 경우가 요거잖아요. 이 식이 있을 때, 개수분의 개수를 했을 때, 네, 요거분의 요거를 했을 때,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를 했을 때 이렇게 다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요?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얘만 같지 않으면 그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상관이 같든 안 같든 상관이 없는 거야. 네, 자, 얘만 같지 않으면 해가 없다고. 그 다음에 얘가 같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입니다. 네, 가간법 대입법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얘는 알 필요가 없죠. 네, 한 쌍의 해가 나오는 것 뿐이야. 얘가 같지 않으면. 보라색은 그냥 해가 한 쌍 나온다. 보라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요 개념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고요. 뭐 연립 방식을 어려운 거는 뭐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활용이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아직 활용 시험을 안 보니까 나중에 활용 유형을, 네.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배우신 거는 한 뭐 15개? 뭐 이 정도 배우셨을 텐데 이제 시험 기간이 되고 하면 한 20개? 유형 정도를 좀 더, 네. 그러니까 한 5개 유형이 더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유형마다 다 아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몇 개 제가 풀어주고 풀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하고 갈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뭐냐 그랬으면은 XY 등호가 있는 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럼 답이 뭐예요? 네, 3번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맞는 것보다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1번 왜 틀렸죠? 네, X제곱이 있어서 틀렸죠. 2번은 왜 틀렸죠? XY는 뭔데요? 얘도 2차예요. 네, 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X의 1제곱, Y의 1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얘 합쳐서 2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1차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넘어가면 문자가 하나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 당연히 분모에는 미지수가 있으면 안 되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씩 쓰는 거야. 할 얘기 없고. 대입하는 것도 할 얘기 없고. 네, 할 얘기 없고. 대입할 때 유의해야 될 건 있죠?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누구 먼저 대입해야 돼? 누구 먼저 대입해야 돼요? 항상 앞에 개수가 있는 애 먼저 대입하는 거야. 대입을 하실 때에는. 개수가 없는 애 대입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땐 누구 먼저 대입해야 돼? 3화에 홀수 먼저 대입하시는 거야. 네. 아시겠죠? 네. 짝수 홀수가 다르잖아요, 개수가. 네. 그러면은 홀수 먼저.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홀수를 먼저 구분해 주셔야지 짝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숫자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할 얘기 없고요. 그냥 대입하는 것도 할 얘기 없고. 네, 방정식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XY를 가르쳐주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방정식은 무조건 미지수를 가르쳐주면 무조건 대입이에요. 네. 아무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 네. X나 Y 이런 게 보이시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무조건. 방정식에서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가간법 대입법이 있죠? 네. 뭐 풀고 가야 되겠죠? 네.
자, 뭘 풀까? 풀긴 해야 되는데 풀만한 게 없네. 자, 그냥 풀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제 가각법을 사용하죠.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하신 다음에 빼주시면 되니까 식을 정리를 하셔서 얘는 10x-4y는 16.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7x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14가 돼서 x가 2가 되는 거고, 네, x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네, 밑에다 대입할게요. 10-2y가 8이어서 네, 2y가 2니까 y가 1이죠. 자, 그래서 2 빼기 1이니까 답은 1.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 솔직히 안 풀어도 되죠. 이런 문제. 네,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입법도 하나 그냥 하고 갈게요. 네. 자, y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 2x-9를 대입하시면 되고, 그래서 문자를 하나 없앤 거죠. 그게 포인트라는 것만 아시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7이 이어서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25여서 x가 5고 x가 5니까 y는 1이죠. y인데 x가 없어요. y는 1이죠. 그래서 또 더하면 답은 6이죠. 네. 뭐 이렇게 된다. 그 얘기고요. 3번은 대입해, 이걸 그냥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식 AB, XY 대신에 그냥 AB인 거죠. 그냥 대입하신 다음에 연립방식 하시면 되는 거여서 할 얘기 없고요. 넘어갈게요. 식이 3개일 때는 미지수가 2개인 애들만 선택을 해서 먼저 연립방식을 하시고 마지막 사용 안 한 식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여서 네, 순서만 아시면 되죠. 미지수가 여러 개 있는 건 우선 제껴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미지수가 2개만 있는 식만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신다면 뭐 식이 몇 개가 있든 네,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로 식을 쓰란 얘기니까. 네. 그래서 y가 x 플러스 3이죠. 네. 그래서 얘랑 연립 방식을 하는 거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계산은 안 할 거고. 4번이랑 그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음 6번도 이렇게 식이 4개죠? 네. 그러면 원래 제대로 돼 있는 식 형태만 골라서 연립 방식을 하시고 남은 식에다가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4개든 3개든 무조건 풀 수 있겠죠. 보통 거의 대부분 연립 방식이 범위가 들어가면 5번, 6번은 무조건 나와요. 거의 계산하는 거에서. 네. 그래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로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연립 방식의 풀이, 뭐 분수, 소수 나와 있을 때는 소수일 때는 10, 100, 1000을 곱해야 되는 거고, 분수일 때는 최소 공배수 곱해야 되는 거고. 자, 얘는 10, 100, 1000. 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여서 할 얘기 없고, 얘만 좀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식을 쓰실 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2개씩 짝지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문제가 얘처럼 나오죠. 네, 뒤에가 상수항이 있게. 그러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연립 방식 하시는 게 좋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여기 요것도 얘기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 여기가 상수항이 아니고 또 문자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2개 짝지어서 대입법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유형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해가 특수한 경우는 아까 얘기를 해서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식 정리하는 거니까 할 얘기 없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이거 얘기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분의 개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개수분의 개수. 자,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그 개수분의 개수 한 개 다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식을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자, 거기에서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죠. 그래서 K가 8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해가 없다는 그냥 같이 눈으로 보고 갈까요? 자, 해가 없는 거는 몇 번이죠? 5번에 해가 없는 거 몇 번이에요? 이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해가 없는 거 몇 번이에요? 아니에요. 네, 2번이죠. 자, 1번은 보시면 얘도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고 이렇게 해도 2분의 1이고 이렇게 해도 2분의 1 다 똑같잖아.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3분의 2죠. 근데 이렇게 해도 3분의 2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4분의 3이니까 얘가 틀렸다.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나 해가 없다나 방식은 똑같은 건데 끝에 상수항만 다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설명은 끝난 건가? 5-1번은 뭐야? 해가 존재하지 않고 5-1번은 한번 해줘야 되겠다. 조금 다르네. 자, 5-1번에 뭐 조금 다르다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A분의 5랑 1분의 마이너스 3이랑 B분의 10이 있는데 해가 없으니까 얘는 같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자, 확인이 될 수 있는 건 A가 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A가 5여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 x 플러스 y는 b라고 쓴 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알고 있는 대로 xy를 이제 대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3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게 b. 그래서 얘 약분하니까 몇이야? 그래서 b는 12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뭐냐 그랬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0. 1번이 답이 됩니다. 뭐 한 단계가 더 있어서 그래서 한번 풀어드렸어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발전 유형 익히기가 있는데 이건 뭐 질문을 나중에 풀고 받겠습니다. 네. 풀어줄 거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진도가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아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이제 다 하고 숙제 다 끝나면 이제 워크북까지 다 끝나면 이번 주에 다 끝나겠죠? 네. 왜 아니야? 이번 주에 다 끝나겠죠? 정기평가고 내신 내리고. 네, 맞아요. 바로 시험 대비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끝나고 월요일, 수요일은 이제 제가 또 테스트지를 가져오겠죠? 이제 정기평가 비스무리한 테스트. 네. 그럼 그 시험 대비는 네. 어디로 선생님을 따로 부르셔서 하는 주말에요? 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저는 부를 거고요. 몇 시 정도?
언제부터 부를 거냐면 보자. 네. 첫째 주에는 안 부를 거예요. 8일? 네, 4월 8일부터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저는 아침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시간을 아침 10시에서 11시 반, 11시 반에서 1시, 1시에서 2시 반까지 합니다. 네,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저희 반이 뭐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기말은 언제부터 보실 거예요? 기말을 벌써요? 중간 알바니까. 기말은 뭐 보통 언제 벌써 기말 중간도 안 봤는데 기말부터 얘기해요. 중간 안 보니까. 중간 아니야 그래도 부를 거예요. 왜요? 그래도 부를 거예요. 시험지 풀릴 거예요. 중간고사 거. 안 부를 줄 알았구나. 네 시험 안 봐도 불러요. 네. 네 똑같이 연습을 시킵니다. 주말에는 이제 작년 시험지 풀리는 거예요. 기출문제. 토요일이 안 되면 어때요? 토요일이 안 되면 뭐 평일이라도 일찍 부르던가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토요일날 오면은 학교 작년 기출문제나 재작년 기출문제를 한 2개 학교씩 풀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대화 시험 많이 보려고요. 보시면 알겠죠. 네가 판단해야지 뭐.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한 2문제만 어렵다. 네, 나머지는 거의 무난하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니네가 봤을 땐 또 체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느껴지는 게. 네, 그러니까는 니네가 직접 봐야지 알죠. 이대는 더 어려워요. 이대가 더 어렵냐고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렵냐고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뭐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풀만해요. 근데 계산이 좀 들어온 숫자들은 좀 시험에는 많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은 아니지만 숫자가 들어온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6월 달이면은 뭐 6월 10일 정도부터 시작하겠네. 뭐 궁금한 건 다 그럼 해결이 되셨을까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시험 대비할 때? 선생님 그러면 네. 진짜 이 정규 수업 시간에는 시험 대비를 아예 안 해요? 주말에만 하고. 아니요. 수업 시간에도 시험 대비 하죠. 그렇게 많이 해요? 네. 당연히 4월 달은 계속 시험 대비해요. 수업 자체도 시험 대비를 하는 거고, 근데 주말에도 불러서 시험지도 풀리는 거고, 이런 겁니다. 네. 몇 시일지는 언제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주에 제가 니네 몇 시에 할지를 정해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10시, 11시 반, 1시 중에서 택하셔서 오시면 돼요. 네. 1시간 반씩해요? 1시간 반씩 원래는 1시간 반이고요. 못 풀면. 근데, 그쵸. 못 풀면 못 가죠. 네. 모르는 게 겁나 많은데 내가 보낼 수가 없잖아? 네. 그런 거 해결하려고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주말에 그걸 하면 시험지잖아요. 몇 점 나오는지까지 확인하고 보낼 거야. 못 푸는 기준이 몇 점이에요? 어? 못 푸는 기준이 몇 점이에요? 못 보는 기준은 필요가 없죠. 못 봐도 돼요. 근데 그 점수를 확인할 거란 얘기예요. 네. 시험지가 응. 무슨 시험지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순서를 정할 겁니다. 처음엔 좀 쉬운 걸로. 네.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어려운 걸로. 이런 식으로. 네. 학교마다 난이도들이 좀 있으니까. 난이도들이 좀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좀 쉬운 거 풀어야지 기분이 좀 좋지 않겠어요? 네, 갈수록 어려워져야지 그래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어? 그 다음부터 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라면 좌절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선생님 그때부터 불러가지고 네.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매주 오는 거예요? 네, 주말에 한 3번 정도 부를 생각인데요. 3번 정도 부를 생각이고 당연히 시험을 보면 보통 시험이 보니까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 어린이날 전에 다 끝나요. 4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5월 8일부터 오는 거예요. 네? 일주일 쉬어요. 진짜요? 네. 쉬는 날이 있어요.
네. 딴 번은 뭐든 아니요, 쉬어요. 그래. 네. 전 쉬게 해줄 거예요. 뭘 하시나? 근데 시험을 빨리 보는 학교만 쉴 수가 있는 거죠. 아, 저희 네, 늦게 보는 학교 때문에 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시험을 안 보는 학교는, 네, 5월 첫째 주 안 부를 거야. 그래서 주말 보충하는 거야. 네. 그래서 주말 보충하는 거야. 첫째 주 네. 와요? 5월 첫째 주가 5월 5일이 금요일인데 어린이날이어서 쉬는 날이니까, 1일, 월요일, 3일, 수요일을 쉬는 거죠. 2번 쉬는 거야. 시험을 늦게 보는 학교들이 여기 누가 있죠? 5월 달에 시험을 본다. 5월 첫째 주. 너야? 쟤 때문에 쉬는 거야. 너는 못 쉬어. 너는 못 쉬어요. 아니 27, 28, 1분 했는데 제가 네. 쉬었다고요? 네.